심리학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주 다양한 일에 쓰면서도 이 질문만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절박한 질문임에도 말이다. 더불어 심리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가르쳐 준다.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법.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우리는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난꾸러기 톰 소여는 이모 폴리로부터 교육적 차원의 벌을 받는다. 어느 날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라는 이모 말에 심통이 난 톰이 투덜거리며 칠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친구 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벌을 받느냐며 놀렸다. 그러자 톰은 페인트 칠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처럼 몰두하는 신용을 했다. 마치 이 순간 더 멋진 일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러자 벤은 안달이 나서 페인트 칠을 하고 싶다고 조르며 톰에게 선물까지 바쳤다. 톰은 그제야 마지못해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며 벤을 페인트 칠에 끌어들인다. 간절히 원하는데 상대방이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상대방을 칭찬하라. 아니면 톰 소여가 친구 벤에게 쓴 방법을 활용해 보라. 이 방법을 우리는 역설 개입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하는 엄마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엄마는 자신의 자유와 선택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 돌연 자주 초콜릿을 안겨줄 것이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부탁하는 법.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느라 무리를 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이다. 저녁이면 자주 같이 술 마시러 가는 이웃에게 돈을 꾸고 싶어 한다. 다음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을까? 첫째, 그가 아빠가 되었을 때. 둘째, 그가 막 아내와 이혼했을 때. 셋째, 지극히 평범한 날. 사람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세 번째 상황을 택한다. 평범한 하루일 때 마음이 여유로우며 신경이 날카롭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야말로 이웃이 당신을 도울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 흔쾌히 남을 돕는다고 한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이 되어서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게 되는 것이다. 잠을 푹 자고 좋은 기분으로 출근하면 다른 날보다 남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더 열심히 남을 도우려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 죄책감을 느끼면 다른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 죄책감을 상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고해성사 이후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한다. 고해성사 이후에는 이미 속죄를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까의 경우에서 부탁을 할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그가 막 아내와 이혼했을 때 부탁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효과가 좋은 것은 그가 아빠가 되었을 때 부탁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서로 껄끄러워하는 동료가 있다면, 당신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과 그 동료는 영 딴판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료는 금요일 저녁이면 클래식 콘서트를 찾는다. 당신은 친구들과 축구를 즐긴다. 동료는 책상 위의 절반을 가족 사진으로 채울 정도로 자상한 가정이다. 당신은 싱글로 자유를 만끽한다. 동료는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지만 당신은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야말로 하루의 피곤을 잊게 만드는 최상의 활력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당신이 새 동료를 좋아할까? 아마도 가까운 친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그 동료가 구내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당신을 두고 매우 긍정적인 평을 하는 것을 우연히 당신이 들었다. 당신의 늘 여유로운 자세, 업무를 훌륭히 처리하는 능력에 감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당신은 그 동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여기고 호감을 갖는다. 심지어 나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아 평소라면 강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일지라도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깨끗이 무시된다. 그리고 상대에게 곧장 사랑으로 보답한다. 또한 우리는 흔히 어떤 소문을 듣거나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상대에게 앙심을 품는 일이 생기는데 전형적인 사례가 인사하는 것을 깜빡해서 생기는 오해이다. 아는 사람을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만났다고 해보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곧장 답례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칼을 맞은 것처럼 쓰라림을 느낀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린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저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다른데 정신이 팔렸거나 시력이 좋지 않아 0.5초 정도 늦게 알아보았을 따름이다. 상대는 서둘러 인사를 하려 하지만 때는 벌써 늦었다.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대는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착각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고 상대에게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게 현명하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관심을 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할리우드의 낭만적인 영화를 살펴보자. 첫 장면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잠시 스쳐 지나간다. 빵집에서 남자는 우산을 잊었고 여자가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와 남자에게 건네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 어떤 특별한 호감도 그렇다고 나쁜 인상도 받지 않았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낭만은 없었고 두 사람은 이 만남을 곧장 잊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이런 일은 자주 벌어졌다. 남자와 여자의 직장이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빈번했다. 두 사람 모두 퇴근 후에 개를 데리고 산책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다. 처음에는 아주 심드렁했던 두 사람이 말이다.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자주 마주칠수록 우리는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 물론 단 하나의 조건은 있다. 첫 만남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경우에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반감만 깊어진다. 그러나 최소한 첫인상이 중립적이었다면 만남의 횟수와 비례해 호감은 상승한다.
선입견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미국의 교사 제인 엘리엇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다. 엘리엇은 자신이 맡은 3학년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푸른 눈의 아이들, 다른 하나는 갈색 눈의 아이들이었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푸른 눈 아이들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말해 주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태도가 확 바뀐 것이다.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비웃거나 놀렸다. 심지어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갈색 눈 아이들을 처벌하려 들었다. 갈색 눈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음 날 엘리엇은 사실은 갈색 눈의 아이들이 더 우수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게 돌변했다. 이제는 푸른 눈 아이들이 괴롭힘을 받았다. 이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을 빠르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선입견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선입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자신을 선입견의 틀에 가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려움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종종 선입견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선입견이 없어라는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가? 시험을 망쳤거나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거나 배우자가 당신을 속였거나 자녀가 당신을 매정하다고 비난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생각해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거울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비참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상할 거 없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금부터 싫은 일을 당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겠다. 내면에 충실하면서 느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끝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이 속설부터 지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는 미신 말이다.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짧은 기쁨을 누릴 뿐이다. 우리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분이다. 기쁨의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된다. 기쁨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에 일어나는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기도 하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는 추억이기도 하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을 한 찰리 채플린은 웃음의 효과를 익히 꿰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